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성의 탈성매매를 돕는 시설의 대표가 여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센터의 여성들이 탈성매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립이 불가능한 저임금에 시달리다가 성매매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대표의 폭언, 폭행 의혹이 일었던 여수의 모 성매매 여성 자활센터.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 새 직업을 갖고 자립하도록 돕는 곳입니다. 여성들은 아침부터 센터에 딸린 카페와 음식점에 출근해 오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출근을 하면 육수물을 먼저 안치고 그리고 쌀도 씻어서 안쳐놓고 나머지 그날 쓸 재료, 양파나 야채 같은 걸 손질하고 마늘 다듬고. 그런데 취재 결과 여성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7,030원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적금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센터가 급여의 절반가량을 공제하다 보니 한 달 100시간 이상 일해도 많아야 50만 원 남짓을 손에 쥔다는 게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화장실 갈 틈도 없고 몇 시간 동안 계속 일만 하는데 남들과 똑같이 일을 하는데 대우는 그것보다 더 못 받고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아픔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쉽게 어딜 가서 면접 보는 것조차가 어려운 거죠. 적성이 고려되지 않고 식당과 카페에서만 근무하며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저임금에 시달리다 보니 결국 일부는 성매매로 되돌아간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버스비 하면은 돈이 거진 안 남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업소에 나가서 다시 일을 하게 되고. 상황이 이런데도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이 법적 근로자가 아닌 직업교육생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지킬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이제 근로자라고 하면 이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 보다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심리상담사들도 다 거기에서 1대1로 케어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활센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인 기관으로서 현재 존재하는 것 같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표의 폭언과 폭행에 이어 저임금 노동에도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성매매 여성 자활 시스템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 화장동에 추진됐던 대규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투자 사기 사건 기억하십니까? 업무 대행사 관계자들의 사기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최근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화장동 일대에서 추진된 558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5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 건 불가능했지만 분양 업무 대행사는 3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를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제가 땅을 팔아서라도 여러분 내 앞에 다 보여줄게요. 저 이익이 여기다 모든 걸 다 걸고 사만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조합원들이 불안해하자 보증서까지 발행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시에는 원무 추진비 포함해서 다 환불해 주겠다라는 것도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았죠. 결국 사업은 첫 싹도 뜨지 못한 채 무산됐고 대행사 대표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1차 모집 당시 37명으로부터 9억여 원을, 2차 모집 때는 131명으로부터 26억 2천만 원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조합 사무실 부지 소유주, 인터넷 신문 기자와 짜고 5억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심 재판부는 1차 9억여 원의 편취 혐의와 배임 혐의만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형을 내렸습니다. 2차 모집 당시에는 실질적인 업무를 직원들이 담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모집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이나 방식, 수단
이런 범행의 태양이 실질적으로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피해자들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인정된 것은 실질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는 좀 나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무죄가 될 정도면 어느 누구나 다 사기를 쳐서 저도 준비를 해서 사기를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 판결로 2차 모집 피해자들의 투자금 26억 원에 대한 형사처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 상황.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2심 재판부가 사건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시 의회 박혜정 의원이 내년 5월 개관 예정인 순천만 자벌대 운영과 관련해 한 해 15억 원의 적자 운영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봉남 의원은 정유재란 전적지 역사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외장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조상들의 죽음과 분노가 서린 전장을 관광 이벤트화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석 시장은 한중일 평화정원의 취지는 좋지만 일본 장수 동상 건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무리를 빚은 점에 대해서 시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영란 의원이 지적한 보건소장 임용에 대해서 순천시는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의사 면허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식품위생 등 직렬의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며 현 보건소장은 행정직렬로 임용한 것이 아니라 직무대리로 운영해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실 대학으로 지목된 사립대학 학교 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행 임시이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현행 제도에 따라 파견된 임시이사들은 선임 당시 대학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재정과 재산 처분 등의 권한도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리재단인 구재단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시이사들이 대학 정상화를 위해 한정적으로 재정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임시이사가 선임된 사립대학 학교 법인은 모두 11곳으로 전남에서는 한려대와 광양보건대에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습니다.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북한 화가들의 작품이 전남 강진미술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백두산 천지 그림 등 북한의 자연 풍광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룡폭포를 중심으로 펼쳐진 기암 괴석들. 금강산 1만 2천 봉 주위에 단풍이 곱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양미대를 졸업한 북한 공훈예술가 안명석의 작품입니다. 눈 쌓인 백두산과 푸른 천지, 가로 6.8m, 세로 2.2m, 국내 최대 규모의 북한 미술 대작은 웅장한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들 북한 작품들은 마치 금강산과 백두산을 직접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백두산 천지 그림이 너무 아름답고 또 이쁘고 웅장해 보여서 정말 인상이 깊었어요. 네, 백두산 천지 그림이 진짜 사진 같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안개가 흐르는 금강산 만물상과 해금강 등 북한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강진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는 북한 미술 작품은 120여 점. 평소 북한 화가들의 작품에 관심이 많았던 강진미술관 김재영 관장이 평생 모은 돈을 들여 구입했습니다. 미술관 별관에 북한관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백두산과 금강산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림을 통해 북한 자연을 볼 수 있어서 북한 그림 작품을 수집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북한 미술 대작들이 전시되고 있다는 소식에 강진미술관에는 전국에서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많은 건설 비용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 첨단 농업시설을 자치단체가 건설해 젊은 농민들에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저렴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젊은 농민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신안군 팔금면에 건설된 첨단 비닐하우스 시설입니다. 3,200제곱미터의 고온 극복 온실 한 동과 1,000제곱미터 삼연동 비닐하우스 석동 등 모두 넉 동입니다. 첨단 비닐하우스답게 양분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양액 시스템과 난방, 햇볕 차단 등 첨단 재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고온 극복 온실은 안개 분무와 냉방은 물론 스마트폰과 연결해
언제 어디서든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강풍에 대비해 초속 40m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건설 비용은 모두 22억 원으로 신안군은 국비 지원에 자체 비용 10억 원을 더 투입했고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농민들에게 임대 중입니다. 임대 기간은 3년까지 가능하고 1년 임대 비용도 수십만 원에 불과해 농촌에 정착하려는 젊은 농민들의 자립 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안군에서 이런 시설들을 지어서 임대해주고 기술 전수까지 해주니까 그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이 이제 임대여도 제 거 같은 그런 부분도 좋고 제가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안군은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젊은 농민들이 농촌에 남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나가면은 이 주변에다가 시설원의 시설 단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바로 원예 시설을 정착할 수 있게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하고 농업기술 쪽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설하는 이 같은 첨단 비닐하우스 임대 사업은 전남에서만 20곳에 이루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광주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광주 전남 지역 현안들을 챙길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광주에서 최고위를 연 것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열린 지난 5월 18일 이후 5개월 만으로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탄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부산, 울산 등을 시작으로 다음 달 광주 전남에서 최고위원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호남 구회를 시작한 데 따른 견제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전남 동북권 현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강정희 위원장을 포함한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어제 순천의료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으며 여수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에서 민관협의체 위원들과 여수산단 환경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여수 지역 아동시설과 여성인권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현안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광양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광양시가 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복구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초까지 지역별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실시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섬진마을 보강토 붕괴 구간은 내년 9월 이전에, 다합 하천 등 3곳은 내년 6월 이전에 복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과 관련해 기준을 완화합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가능 대상을 소득 감소 폭과 상관없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대상으로 확대하고 객관적인 자료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 소득 감소 신고서를 인정하는 등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가 자원봉사센터를 내년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전남시군에서는 처음으로 내년 1월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6월 사단법인 발기인 공개 모집을 시작으로 이사 12명과 감사 2명을 임원으로 선임했습니다.